자, 원의 방정식을 오늘부터 이제 해봅시다. 그동안 이제 직선을 다뤘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도형을 원으로 바꾸어서 이제 식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원이 뭐죠? 자, 원을 읽어봅시다. 여기 지금 좌표 평면 위에 한 점 C가 있어요. 자, 요 C를 두고서 원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거죠. 이렇게 어느 한 점에서 같은 거리, 지금 여기서는 R, 즉 이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을 쭉 모아봤어요. 그랬더니 원의 모양이 나오죠. 바로 한 점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을 모은 도형. 이게 바로 원의 정의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식을 지금 좌표 평면에 놓여 있는 이 원을 위치는 중심이 3,1이라는 데 있고 반지름이 2인 이 원을 식으로 나타내는 게 우리의 목적이죠. 이걸 어떻게 나타낼까 하는 겁니다. 그걸 나타내는 방법은 바로 이제 요 점과 요 점, 요 PXY의 관계식을 찾는 게 목표인데 요거 사이의 거리가 R인 XY 값들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식은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다 넣으면 간단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 자, 이제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펜이. 자, x라는 값에서 3 사이의 거리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바로 반지름이 r이니까 사실 여기 루트를 붙이면 이게 r이 되는 거죠. r. 이런 관계 안에서 요거를 이제 양쪽을 제곱을 해주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지금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반지름이 2라고 되어 있으니까 2의 제곱. 자, 이렇게 나오는 요 식이 바로 이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원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식을 딱 보면 중심의 좌표가 3,1이구나. 그럼 반지름은 2구나. 그러면 이 식을 보고도 거꾸로 그림을 그리려면 3,1에다가 중심점을 넣고서 반지름이 2인 원을 돌려주면 도형의 모양이 나오겠죠. 자, 방정식 자체는 어렵지 않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좀 쭉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자, 펜으로. 자, 원의 방정식, 이거 잘게 빨리 바뀌네요. 자,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중심점과 사실은 반지름만 나오면, 평면 위에 위치가 잡히고 모양도 잡히는 거니까, 이거면 충분하게 식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그랬을 때, 요 중심으로부터 R만큼 떨어져 있는 반지름을 모은다는 것 자체가 그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 되는 식을 유도했을 때 바로 이런 식이었죠. 요 식.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 그래서 요 식을 보면 요 속에 이 원의 중심의 좌표로 a, b를 읽어낼 수 있고 끝에 있는 상수한 값에 반지름의 제곱이 값으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식이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 문제는 얼마든지 이제는 중심의 좌표와 중심의 값과 좌표와 반지름만 주면 식은 얼마든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중심 위치에 여기와 여기의 위치에다가 3하고 마이너스 5를 집어넣고 요 아래 위치에 1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x-3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5니까 플러스 5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이런 제곱보다 1. 이게 바로 원의 식이 되는 겁니다. 하나를 더 해보자고요. 이제 거꾸로 가도 충분히 가능하죠. 예를 들어 자, 이렇게 식이 나왔어.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식이 나왔어요. 이거 딱 보니까 요거 이제 줄여주면 x-0의 제곱 플러스 y-0의 제곱은 8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얘도 x와 y에 관한 제곱항이 들어있고 요런 스타일이면 원이구나 라는 걸 금방 읽어낼 수 있고 그래서 얘의 중심은
이쪽 부분이 없는 거는 바로 0,0 원점이란 얘기고, 반지름이 얼마냐라 물으면 이 끝에 있는 8은 반지름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얘가 루트 8을 제곱한 거니까 반지름 R은 루트 8하고 식으로 읽어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자, 두 점을 양 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는 문제를 한번 같이 해결해 봅시다. 자, 조건이 이제 두 지름의 양 끝점을 가르쳐주고 식을 구하래.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은 항상 뭐만 나오면 되죠? 중심의 좌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얼마냐만 나오면 식은 그냥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럼 이 조건 안에서 얘네 둘만 찾아내면 되죠. 그러면 이 조건 안에서 지금 얘네들이 지름의 양 끝점이래.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지름의 양 끝점으로 A, B가 있는 거고, 자, 이걸 끝점으로 하는 원을 상상해 보면 이런 원이겠죠. 그러면 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지름의 가운데, 바로 여기에 중심 놓이겠죠, 이게. 그러니까 중심의 좌표를 구할 수 있겠네. 바로 A와 B의 가운데점. 그러면 반지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중심에서부터 어느 한쪽까지 거리니까 이것도 구할 수 있겠네요. 전체로 문제가 다 해결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풀이처럼 중점의 좌표를 이제 A, B라고 이제 한다면 그 A, B라고 하는 값은 두 A, B는 바로 요거의 중심이니까, 자, 중심은 X 좌표끼리의 반, 합의 반, 그다음에 Y 좌표끼리 더한 거의 반이니까 마이너스 1,2구나 라고 좌표값이 나오는 거고, 반지름의 길이는 바로 요 점으로부터 요로부터 얘네 둘 중에 하나와의 거리니까 요 A하고 요 C값의 거리가 바로 반지름이 되겠죠. 그럼 거리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바로 이렇게 X끼리 뺀 거의 제곱 플러스 Y끼리 뺀 거의 제곱을 계산했더니 루트 29. 그럼 다 끝난 거네. 여기 지금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2, 반지름이 루트 29. 그러므로 식은 어떻게 되느냐 라고 물으면 바로 이런 모양이겠죠. X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29. 그래서 이런 식이 완성이 됩니다. 주어지는 조건에 따라서 적절하게 식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밑에 문제 3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자, 근데 밑에 보면 이제 우리가 도형을 만질 때 항상 같은 패턴이었어요. 이제 식을 다룰 때 모든 도형에서 이제 선생님이 표준형과 일반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일반형. 자, 우리가 바로 앞에서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직선의 식을 나타낼 때 표준형과 일반형 스타일로 나타내는 방법을 각각 배웠죠. 표준형으로 나타내는 게 y는 mx 플러스 n, 기울기와 절편이 나타나는 이런 형태였다면 일반형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제로 형태로 는 제로꼴로 개수 정리를 해서 나타내. 자, 그래서 xy에 관한 1차일 때 얘는 직선이구나 라고 알아보는 거죠.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원의 방정식을 아까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낸 값을 이 원의 표준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일반형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럼 일반형을 어떻게 만들까요? 이 식을 쭉 풀어헤쳐서, 자, 이 식을 쭉 풀어헤쳐서 한쪽으로 모은 다음에 는 제로꼴로 만들어서 이쪽의 형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따져보면 일반형의 스타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푸는 방법은, 자, 이제 표준형을 한번 쭉 전개를 해볼게요. 전개한 모양이 바로 여기 있는 식입니다. 이렇게. 자, 전개를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a제곱, 그 다음에 이쪽 뒤에 걸 풀면 y제곱 마이너스 2by제곱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끝에 있는 r제곱이 넘어와서 마이너스 r제곱. 자, 이런 상태죠. 자, 근데 요 식을 조금 개수를 차수와 정리해서 이제 모양을 일목요연하게 나타내 본다면 얘의 형태가 뭐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우선 x제곱과 y제곱에 2차식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x에 관한 y에 관한 1차식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a, b는 상수값이니까. 그래서 그 모양을 이렇게 해볼게요. x에 관한 1차식을 하나 나오고, 개수는 모르니까 a라는 미지수를 둡시다. 또 y에 관한 1차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맨 뒤쪽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다 숫자들이니까 섞여서 숫자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나오는 상수값이
제로. 바로 이게 일반형의 형태입니다. 이런 식의 식이 유도가 되면 아, 너 원이구나 라고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알려면 바로 얘를 다시 이렇게 표준형 스타일로 고쳐주면 나오는 거죠. 자, 일반형 스타일의 전체 형태를 한번 다시 훑어봅시다. x제곱, y제곱. 자, x제곱, y제곱 할 때, 요 앞에 있는 개수,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둘 다 1입니다, 1.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개수값이 이제 다른가, 뭐, 2가 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등식이니까 2로 나누어 버리면 얘가 또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요거를 동일한 숫자인 1로 만들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꼴로 만들어낼 수 있을 때, 그리고 뒤에 x항과 y항에 1차항이 있고 상수항이 있을 때 얘는 원이구나. 만약 이 식 안에 중간에 예를 들어서 뭐 x, y라는 항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런 항이 들어있으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원이 아닌 거죠. 또는 얘 중에서 2x 제곱하고 y 제곱하고 이런 식의 모양이 있다. 즉 x제곱과 y제곱 앞에 개수가 다르다. 이런 경우도 원에서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형도 원이 아니구나. 아, 원이라고 하는 도형은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같으면서 x항, y항, 그 다음에 상수항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때 1차식인 x나 y항은 중심이 어떠냐에 따라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x제곱, y제곱하고는 살아있어야 원이 되는 거죠. 자, 전적으로 원의 식의 유형을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자, 이제 거꾸로 작업을 해볼게요. 자, 이제 여기 예제 이번에 보니까 얘를 딱 보니까 x제곱, y제곱 개수가 1 똑같아요. x항 있고 y항 있고 상수. 아, 너는 뭐다? 원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원이라고 알았으면 이제 얘를 그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는 표준형으로 고쳐야만 되겠죠. 자, 얘를 표준형으로 고치는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자, x에 있는 x가 들어있는 항들을 모읍시다. 모으고 그 다음에 y의 항들을 따로 모으세요. 자, 했을 때 지금 얘를 완전 제곱꼴로 유도돼야지 우리가 원래 표준형, 원의 표준형은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제곱, y-b의 제곱은 r제곱. 원의 표준형의 스타일로 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런 스타일이 되려면 요 뒤에 상수값이 얼마가 붙어야 될까요? x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니까 뒤에는 1이 붙어야 된다는 걸 느끼죠. 그래야 완전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 얘를 완전 제곱으로 만드는 방법은 이 y쪽을 만드는 방법은 여기는 4가 붙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식은 자, 1이나 4라는 값은 원래 없는 값인데 내가 만든 겁니다. 근데 요 끝에 지금 마이너스 11이 있어요. 그 개수를 맞춰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 식은 요쪽 편에 다 어차피 반지름으로 다 넘어가니까 얘를 이쪽에다 1 더해준 건 양변에 똑같이 1 더해주고, 얘가 4인 것도 여기다 4 더해주고 마이너스 11이 넘어오면 플러스 11이죠. 그래서 얘를 원래 식하고 이렇게 표준형의 스타일로 맞춰주면 y-2의 제곱이고 이쪽이 얼마일까요? 16이네요. 즉 4의 제곱이네요. 그래서 표준형의 스타일이 완벽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중심이 1,2고 반지름이 4인 원이구나 라고 나오죠. 자, 일반형의 스타일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 자, 할 수 있겠죠? 자, 우선은 여기까지 한번 해봅시다.